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대하며 보던 바로 그 세계의 드라마, 눈물 쏙 빼는 멜로부터 피 튀기는 복수극,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범죄 스릴러, 따뜻한 힐링 드라마까지 어느 날 갑자기 본방사수라는 단어가 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정주행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보던 그 드라마 속엔 상상도 못한 TMI들이 잔뜩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드라마라는 세계 속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안에 숨은 TMI들을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드라마의 기원. 대한민국에서 TV 드라마가 처음 탄생한 건 1962년 백조의 호수라는 작품이 KBS를 통해 전파를 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카메라가 여러 대 들어가고 조명과 음향이 완비된 그런 형태가 아니었어요. 당시 드라마는 연극 그 자체였습니다. 그야말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실시간 생방송. 배우들이 대사를 까먹으면 옆 배우가 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애드립으로 넘기던 시절이었죠. 조명이 터지고 소품이 고장나도 대본이 틀려도 중단은 없었습니다. 그 시절 배우들은 실수하지 않는 법이 아닌 실수해도 티 안 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카메라는 단한데 무대는 고정된 셋. 그래서 카메라의 움직임보다는 배우들의 동선이 훨씬 중요했죠. 이후 1960년대 중후반부터는 진짜 의미의 극본 중심 TV 드라마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KBS, TBC 현 JTBC, MBC 등 방송사들이 경쟁적으로 드라마를 편성하면서 점차 다양한 장르와 제작 방식이 도입되었죠. 이 시기의 드라마들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도덕 교육, 가족 화합, 국가 정책 홍보 같은 사회적 기능을 강하게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야기가 가부장제 가족 구조를 중심으로 전개됐고 이혼, 동거, 불륜 같은 소재는 철저히 금기시되었죠. 드라마는 말 그대로 바람직한 국민 생활을 보여주는 교본 같은 역할을 했던 겁니다. 최초의 백부작 드라마와 막장의 탄생. 1990년대 이 시기는 한국 드라마의 대전환기였습니다. 사랑이 뭐길래는 당시로선 파격적인 설정이 가득 담긴 드라마였죠. 출생의 비밀, 욕설, 불륜, 재산 싸움, 계모 등장, 심지어 주인공 부부가 전기밥솥을 집어 던지며 싸우는 장면까지. KBS에는 수천 건의 민원이 쏟아졌지만 시청률은 무려 61.1%. 사람들은 이게 말이 돼 하면서도 계속 채널을 고정했습니다. 드라마가 점점 현실보다 자극적으로 흘러가며 지금의 막장 드라마라는 개념이 이때 탄생한 셈이죠. 젊은이의 양지는 처음으로 백부작을 넘긴 장편 드라마로 수십 명의 등장인물이 얽히고 설킨 이야기 구조를 선보이며 한국 드라마는 등장인물부터 외워야 한다는 농담이 생겼습니다. 아들과 딸에서는 배우 정혜선님이 맡은 홍여사 캐릭터가 여성 억압의 상징으로 떠오르며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그녀의 대사 하나하나는 대한민국 가부장제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최고의 시청률과 유행어들. 역대 한국 드라마 시청률 1위는 첫사랑, 1996년 방영작으로 66.9%의 시청률을 기록했죠. 2위는 모래시계 64.5%, 3위는 사랑이 뭐길래 61.1%를 기록했는데요. 당시엔 온 가족이 한 대의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모였던 시절 드라마 본방이 곧 가족 행사였습니다. 이런 전설적인 드라마들 속에는 숱한 유행어가 탄생했습니다. 나 떨고 있니?는 사실 작가가 배우의 불안한 눈빛을 보고 대사로 바꾼 것이고,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한 캐릭터가 진지하게 외친 내가 고자라니?는 강렬한 충격과 반전으로 인터넷 밈의 원조가 되었고, 미묘한 발음에서 유래한 4달러는 코믹한 분위기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를 강타하며 지금까지도 패러디가 끊이지 않는 밈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또한 명성황후의 명대사 내가 조선의 국모다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이후 조선의 국물이다, 조선의 국모다 등 드라마 속 한 줄의 대사가 유행어가 되어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고 대중문화와 마케팅, 심지어 일상의 언어까지 바꿔놓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연기보다 더 힘든 촬영장.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며 와, 저 연기 진짜 리얼하다라고 감탄하죠. 하지만 진짜 리얼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촬영장의 현실입니다.
드라마는 생방송이다. 이건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한창 방영 중인 드라마의 마지막 회 대본이 방송 당일 새벽에 나오는 건 흔한 일이었고, 시크릿 가든의 마지막 회는 방송 30분 전에 편집이 완료됐습니다. 대사도 미처 다 외우지 못한 채 종이에 적힌 문장을 손에 써서 연기한 배우도 있었습니다. 배우들 사이에선 잠잘 시간은커녕 숨 돌릴 시간도 없다는 말이 일상이었고, 감독은 커피, 작가는 마감 직전 멘탈 붕괴, 스태프는 밥도 못 먹고 밤샘. 이 모든 게 매주 반복됐습니다. 겨울의 한여름 설정의 씬을 찍는 일도 많았죠. 몸에 땀을 뿌리고 부채로 얼굴을 식히며 겨울 날씨에 얇은 옷을 입고 떠는 장면을 찍습니다. 이처럼 무리한 스케줄이 누적되며 결국 100% 사전 제작 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했죠. 태양의 후예는 이를 성공적으로 시도한 작품이었고, 그 후 미스터 션샤인, 킹덤 등 퀄리티 높은 사전 제작 드라마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사전 제작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시청자의 실시간 반응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초반 반응이 나빠도 방향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 제작 드라마는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는 말이 생긴 거랍니다. 전 세계가 사랑한 한국 드라마. 2002년 겨울연가가 일본에 수출되며 윤사마 신드롬이 시작됩니다. 배용준은 일본에서 신의 반열에 올라섰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일본 아주머니 팬들이 1,000명 넘게 기다리고 있는 장면은 지금도 전설로 남아있죠. 대장금은 중동권에서 방영되며 이란에서는 여성도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드라마로 이슬람권 여성 인권운동의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은 스위스를 배경으로 북한 남성과 남한 여성의 만남을 다루며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스위스 관광청은 드라마 덕분에 관광객이 폭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은 달고나 마스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한국의 문화 요소들을 전 세계에서 밈으로 소비하게 만든 대표작이 되었죠. 이게 드라마 하나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문화적 파급력은 말 그대로 글로벌입니다. 드라마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 콘텐츠를 넘어 때로는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꾸기도 합니다. 2022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방영되자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자폐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편견에서 이해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천재 캐릭터로 소비한 게 아니라 직장에서, 일상에서, 인간관계에서 그가 겪는 고립감과 편견을 정면으로 보여줬기 때문이죠.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단순한 병원 이야기를 넘어 의료진과 환자의 관계, 장기기증의 중요성,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을 비추며 이건 우리 얘기야라는 공감을 끌어냈습니다. 미생은 말 그대로 직장인의 바이블이 되었죠. 정해진 승진 코스, 비정규직의 불안, 사내 정치 등 지금도 누군가가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장그래가 생각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들의 블루스는 청소년 임신, 장애인 가족, 우울증, 자살 충동 등 그동안 드라마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무겁고 아픈 이야기들을 제주라는 따뜻한 공간에 녹여내며 많은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죠. 이처럼 드라마는 때론 뉴스보다, 책보다 더 강력한 사회 메시지를 던질 수 있습니다. 드라마 속 협찬의 마법. 마지막으로 PPL은 드라마의 숨은 스폰서입니다. 왜 갑자기 컵라면을 클로즈업하지? 주인공이 이상하게 에어프라이어를 자주 써? 이런 장면들 다 협찬인 거 알고 계셨나요? 사랑의 불시착에서 손예진이 착용한 스위스 명품 시계와 핸드백은 해외 시장에서도 회자되며 글로벌 홍보 효과까지 누렸습니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박서준이 입고 나온 수트 브랜드는 방송 직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정장 브랜드 매출을 끌어올린 대표적 사례가 되었고, 무엇보다 전설적인 사례는 별에서 온 그대에서 전지현이 바른 립스틱. 그 제품은 입생로랑 YSL 루즈 삐르 꾸띠르 52호인데 방송 직후 전 세계 품절 대란이 일어나며 립스틱 하나가 드라마로 세계 시장을 흔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PPL은 드라마 제작비의 20에서 30%를 책임지는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문제는 너무 많으면 몰입이 깨진다는 점. 그래서 요즘은 간접 광고 같지 않은 간접 광고, 즉 내러티브에 자연스럽게 녹이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에 숨겨진 재미있는 TMI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웃기고 놀랍고 뭉클하고 때로는 황당했던 이야기들. 이제부터 드라마를 볼 때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현실의 이야기를 함께 느껴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 장면 하나하나가 수많은 노력과 비하인드의 결정체였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엔 항상 사람이 있었다는 것. 드라마는 결국 우리 인생의 또 다른 반영이 아닐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도 재밌는 주제들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